자 봅시다. 상황이 글로써 주어진 상황이 다 그림으로 나타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눈에 띄는 건 뭐냐? 요게 사다리 꼴이니까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지. 네. 그럼 P가 이렇게 움직인다 딱 쳤을 때 변하지 않는 건 넓- 삼각형 P, B, C의 넓이가 네. 변하지 않겠네? 이 생각 들어야겠지. 네. 그 다음 또 죄다 x 곱하기 x 곱하기 y, x 곱하기 y, x 곱하기 y 쓰려고 앉아 있습니다. 네. 그럼 x 곱하기 y가 나오는 형태의 식은 뭐 있습니까? 넓이. 넓이. 네. 이 삼각형 넓이. 맞지? 네. 또 하나 더.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맞냐? 네. 그럼 코사인 법칙 한번 먼저 써보면 여기를 세타로 잡아야겠네. 네. 4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xy 코사인 세타. 네. 그에 따라서 xy 값이 보이긴 하지. 네. 근데 이것도 모르지. 네. 이것도 모르지. 네. 너무 변수가 많으니까 잠시만 보류. 그 다음 또 넓이랑 관련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x 곱하기 y라는 모양이 나와서인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이 삼각형 넓이를 알고 있습니다. 알겠니? 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되죠. 또 요 삼각형 넓이랑 같아 안 같아? 같아요. 이 삼각형 넓이랑 같기 때문에 넓이를 압니다. 이유 하나. 그 다음 요 있는 상태에서 이게 높이 아닙니까? 높이 1 아닙니까? 네. 그럼 이미 밑변과 높이를 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넓이가 1이란 걸 미리 안다. 그래서 넓이 식을 한번 세워보면 얘도 세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2분의 1 곱하기 xy 곱하기 사인 세타는 1이에요. 1이다. 그래서 xy는 사인 세타 분의 2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이해 갔냐? 그럼 우린 xy의 범위를 찾아보래. 그러면 세타에 대한 범위를 먼저 찾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싶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좀 기하학적 의미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형적 성질을 이용해야 될 것 같아. 잘 봐봐. 지금 요 P가 A에 있었다 생각해봐. 네. A에 있었다 생각해봐봐. 그럼 여기가 지금은 세타죠. 네. 그러니까 세타가 이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딱 세타입니다. 여기 세타 값은 뭐예요? 라고 단정지는 게 아니야. 네. P가 움직임에 따라서 세타도 변해 안 변해? 변해요. 그러면 P가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세타가 어떻게 되냐를 얘기해 보라고 하면 사실 직감적으로 푸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세타가 커집니다. 세타가 여기 있을 때보다 여기 있을 때가 더 커요. 점점 커져요. P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 사이 세타 있지. 네. 이게 점점 커져요. 그게 왜냐? 그 이유를 계속 찾아봐라. 라고 이제 연습하셔야 돼요. 네. 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감적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논리적으로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말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까지 딱 왔을 때 직각삼각형입니다. 이건 쉬워요. 여기가 뭐예요? 1. 여기가 1이죠. 아, 네. 루트 2잖아요. 직각 이등변. 네. 그 다음 여기 사다리꼴 보조선 중에 하나가 이거 수설만 내리기지. 네. 수설만 내리면 이거 1이지. 네. 요것도 1이지. 요것도 1이지. 요것도 루트 2지. 그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보여요. 네. 그래서 여기가 딱 90도가 돼요. 딱 90도 됩니다. 네. 됐나 여기까지? 그럼 이걸 왜 그렸냐면 왜 이걸 결론적으로 그려놓고 생각했냐면 원을 끌고 올 거예요. 최대한 논리적으로 왜 점점 P가 뒤쪽으로 갈수록 세타가 커지냐를 설명할 거야. 네. 그러면 지금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는 거지. 네. 됐냐? 그 다음 직선 AD가 요렇게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BC랑 평행하게 네. 여기 점이 뭐다? D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여기 D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여기가 뭐다? A요. 이것도 수직이게끔 여기 A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현의 길이가 지름으로 고정돼 있다 쳤을 때 여기 각이 90도인 건 알겠지? 네. 여기가 90도지. 네. 그러면 1로 옮겼어. 그러면 한 점이 이 BC가 지름으로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요 밖에 한 점이 원 밖에 한 점이 또 생겼어. 네. 원 밖에 한 점이지? 네. 그럼 이건 무슨 삼각형이 되니? 네. 예각 삼각형이 된다.
어떤 도형적 성질이야? 우리가 한 변이 지름일 때 네. 나머지 한 점이 원 위에 있으면 직각삼각형. 네. 원 내부에 한 점 있으면 둔각삼각형. 원 밖에 이렇게 있으면 뭐? 예각삼각형. 예각삼각형. 이해 갔냐? 네. 여기가 예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둔각삼각형인데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 각을 말합니다. 여기 각을 말합니다. 네. 요 각은 예각입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여기 있을 때보다 요 원 밖에 벗어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 각이 예각이 되지. 네. 그리고 요렇게 간다 쳤을 때 어찌 보면 여기 길이가 점점 어떻게 되고 길어져요. 길어지고 여기 길이 어떻게 돼? 짧아져. 좀 짧아지지. 네. 그러면 이 각은 점점 좀 쪼이는 느낌이 난다. 생각 좀 해줄 필요 있어. 네. 아 이것도 뭐 직감적으로 푸는 거네. 뭐 어떻게 보면 맞지? 그러니까 확실한 건 얘가 직각이잖아. 네. 이 사이에 움직이는 동안 둔각은 없다. 그건 알 수 있지. 네. 그리고 여기가 제일 작다. 네. 이것도 알 수 있지. 이 각이 제일 작다. 이것보다는 이게 더 작다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좀 직감적으로 푸는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됐나요? 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낼 건 여기에 세타 P가 여기 있을 때의 세타보다 점점 움직이면서 세타 값 점점 어떻게 되며 커져요. 커지며 이때 딱 맥시멈을 찍을 것이다. 이해 갔냐? 네. 그러면 또 세타는 예각이다. 끝까지 와도 제일 크게 와도 90도일 뿐. 그럼 여기 사이 움직인 동안 세타는 뭐다? 예각. 예각이다. 세타가 예각이면서 점점 커진다. 그 말을 왜 언급하는데요? 사인 값 찾으려고. 사인 세타는 사인 x라는 그래프는 제 1사분면의 각에서 네. 증가함수 아니냐? 맞아요. 그럼 x 값이 커짐에 따라서 사인 값은 어떻게 되는? 커져요. 그건 증가함수지. 네. 그러면 여기 있을 때가 세타 1이랄게. 네. 여기 세타다라는 것은 세타 1보단 뭐하고? 크거나 같고 네. 그 다음 여기 2분의 파이보단 뭐하는? 작거나 같은 이 상태. 근데 사인 세타를 범위에 찾고 싶으면 그냥 사인 세타 1 이상 사인 90도 이하 이렇게 잡아도 된다고. 네. 증가함수니까. 아, 네. 이해 갔냐? 네. 그럼 여기일 때 세타 1일 때 사인 값은 어렵지 않지. 네. 여기가 루트 5니까 요 값은 루트 5분의 2다. 네. 여기 값은 1이다. 그에 따라 사인 세타의 범위가 찾아진다. 네. 근데 우리는 아까 xy 값이 사인 세타분의 2였거든. 네. 역수치하고 싶지. 네. 부등식을 양변 역수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 모두 다 양수예요. 양수일 때. 모두 양수 맞지? 네. 그래서 역수치하면 부등호만 바뀌고 사인 세타분의 1. 그 다음 2분의 루트 5. 그 다음 양변에 2를 다 곱해 준다면 요가 드디어 xy의 범위가 나타나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소리가 되는 거겠네요. 네. 이해 갔냐? 네. xy가 2 이상인 건 맞잖아. 네. 맞죠. 맞는 소리죠. 자, 그 다음 xy가 뭐일 때? 2일 때. 이건 센스가 있어야 돼. xy가 2다라는 건 뭐야? 사인 값이 뭐다? 2. 2분. 아니. 사인 값이 뭐다? 1이요. 얘가 2다. xy가 2다라는 것은 x 사인 세타가 뭐다? 1이요. 그럼 세타가 뭐다? 2분의 파이. 그럼 p가 어디 있다? 제일 끝에. 그래, p 뒤에 있다 임마. 네. 뒤에 있다. p가 어디 있다? D요. 그래, 니은에서 가정하는 건 뭐라고? p가 뒤에 있다. 직각삼각형이다. 네. p, b, c, p는 직각삼각형이 맞다. 네. 그리고 방금 또 찾아버렸다. 됐어 안 됐어? 됐어요.